저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어요. 영화를 찍는데 못도 않고 못 만들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차이죠. 쓰레기도 소품입니다. 영화 타짜에서 사용된 화투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 영화에서 쓰여진 응가들은 과연 진짜일까?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배우들이 입었던 군복의 얽힌 사연은 무엇일까? 영화를 본 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는가? 배우의 눈물 젖은 얼굴? 아니면 아찔하고 짜릿한 배드씬? 이렇게 영화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 중에 눈에 띄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 같은 존재가 있다. 바로 소품이다. 이 소품들에 관해 예로부터 내려오는 속설이 있었으니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품 먹으면 3년 동안 재수 없다고. 왜 이래? 이거 내가 다 20년 동안 소품 먹고 찐 살이야 라고 그렇게 김현수 씨가 얘기했어요. 모르고 지나치면 섭섭한 영화 속 소품들의 진실 게임, 그 숨은 이야기들을 전격 해부해보자.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말하는 영화. 하지만 대부분의 관객들은 영화하면 배우들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이러한 배우들의 캐릭터를 구체적으로 색을 입히는 것이 바로 소품.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질문 하나. 영화 속의 소품의 존재는 과연 어떻게 빛날까? 소품이라는 거는 영화의 비주얼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손길이라는. 배우들이 그냥 단지 사용하는 그런 어떤 물품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소품은 또 하나의 배우라고. 자, 이제 영화의 숨은 1등 공신 소품의 뒷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자. 먼저 올 하반기를 화려하게 수놓은 영화 타짜 속 소품부터 파헤쳐볼까? 소품 장인이 밝히는 타짜의 진실옥은 거짓. 첫 번째 타자, 수백억 원이 오고 갔던 하우스도어판 돈다발의 비밀을 알아보자. 영화 타짜에는 주인공 못지않은 대접을 받는 소품도 있었다. 바로 엄청난 돈다발들. 특히 하우스도어판에서 등장한 돈의 액수는 무려 150억 원. 그리고 이 엄청난 돈들을 만들기 위해 무려 1,400만 원이라는 소품 비용이 쓰였다고 한다. 또한 이를 제작하기 위해 보름의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 자, 현장에서 쓰인 가짜 돈들 가운데 하나를 눈 크게 뜨고 살펴보자. 한쪽은 진짜 돈, 다른 하나는 영화에서 사용된 가짜 돈이다. 하우스에서 한 그때 60명에서 쫙 양쪽으로 앉아서 그 상자에다 담는 거, 그 분량을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50억을 했었는데 그게 중간도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또 100억을 인쇄를 하고 했어요. 상자 안에 들어가는 것만 그렇다 80억 정도 들어갔어요. 저 예전에 경찰서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왜요? 수표 분실해서 가짜 10억짜리. 그 수표에가 촬영용이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누가 주워서 갖다 신고를 한 거죠. 가짜 돈에 카메라를 줌인시켰더니 이렇게 겨냥이라고 쓰여있다. 또 영화 촬영 소품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적혀있으니 이런 돈을 주운 분은 주머니에 슬쩍하지 말고 가까운 영화사에 신고하기 바란다. 영화 타짜 속 소품 진실옥은 거짓. 두 번째, 관객들을 열광시킨 바로 그 소품 화투.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화투패는 실제로 영화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소품이다. 타짜에서 표시목으로 화투를 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만들게 된 거죠. 그걸 잡아야 되니까. 원래 화투짝처럼 안 나와서 그걸 계속 실패하고 해서 네 번째 만에 만든 게 이거죠. 소품 화투의 비밀은 바로 엄청난 크기였던 것. 왠지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거인 나라에서 고스톱반을 벌일 때 쓰인 화투가 아닐까 싶다. 보통 화투에 비해 무려 64배나 큰 이 화투는 아쉽게도 온 정성을 다해 제작했지만 실제 영화 장면에는 출연하지 못했다는 거. 영화 소품 두 번째 진실 게임 특수복의 비밀 대공개. 지금 나오는 이 영화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모두들 특수한 제복이 등장하는 영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한 소품, 제복들은 대체 어디서 구하는 걸까? 동대문? 남대문? 아니면 벼룩시장? 또 그 당시 근무했던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다행인데 또 안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옷을 만들었던 업체라든가 이런 데 하면 샘플식으로 한 번씩은 가지고 계세요. 혹시라도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부탁드려가지고 빌려오든가 아니면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저희가. 특히 극중 이병헌이 입은 판문점 헌병대의 의상을 구하기 위해 가히 미션 임파서블을 방불케 하는 소품 장인의 숨은 도구가 있었다고 한다. 판문점 베이스에 근무를 했었대요.
그래서 저녁 앨범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진짜 그 자료 아닌 자료가 딱 된 거죠. 그다음에 아는 상사 통해 가지고 전화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대를 들어갔죠. 그래서 면회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많이 봤죠, 이것저것을. 실질적인 배지라든가 사이즈라든가 그 당시 이제 디카라든가 많이 안 발달됐던 거라 사진 찍어가지고 진짜 조그만 그냥 가로 세로 사이즈 재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이러한 특수 제복들 소품인지 아니면 그냥 군복인지 구분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옷과 똑같은 소품 의상을 입고 가면 판문점에서 그냥 오케이 통과되나요?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왜냐면 JSA 찍을 때만 해도 미군 관할이었고 지금은 이제 한국군 관할인데 아마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으면 똑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뭐든지 척척 만들어내는 소품 장인들에게 성역은 없다. 평소에 보기 힘든 죄수복도 마찬가지. 그런데 죄수복을 만들 때는 과연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까? 교도소라는 자체가 굉장히 그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되게 참 재미난 게 교도소에서 입는 죄수복도 죄수가 만들고요. 이런 입는 옷도 죄수가 만들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어요.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리게 하면은 교도관들 분께서도 자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소품 장인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최대한 실사에 가깝게 조금은 틀려요. 근데 경찰분들 몰라요. 거기 근무하셨던 분들도 모르고 진짜 예를 들어서 단추가 예를 들어서 4개인데 저희가 만들 때 5개 만든다든가 뭐 지퍼 위치가 좀 틀린다든가 뭐 이런 식의 차이죠. 자, 지금까지 영화 속 소품들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봤는데 이제는 총결판이다. 영화 소품을 완벽히 마스터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 퀴즈! 영화 소품 완전 정보! 먼저 첫 번째 문제. 빗속을 뚫고 분노의 질주를 하는 영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속 한 장면을 살펴보자. 이 영화에는 영화를 위해 특별히 소품으로 제작된 그 무언가가 있다. 혹시 차량? 아니면 영화 주인공 소품? 설마 돌은 아니겠지. 정답은 바로 이것이다. 차 타고 가다가 차가 밀려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산사태 나서 거의 산사태 나는 그 돌들을 다 제작을 해서 그 돌을 굴려서 그 돌이 차에 맞고 밀려나는 거 촬영하는 거. 영화에서 등장하는 돌도 소품이란 말씀. 이 장면에서 쓰인 돌의 분량은 무려 2,005톤. 실제 영화 촬영 장면에서 직접 돌을 가져와 그 모양대로 돌을 제작했다고 한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각종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응가는 과연 무엇으로 만들까? 혹시 진짜가 쓰인 건 아니겠지? 동백아가씨에 보면 이제 화장실이 나와요. 옛날 구식, 푸세식. 거기 화장실에 그 변을 다 만들었잖아요. 된장, 카레 이런 것들 해가지고 아무래도 된장 냄새는 나더라도 그래도 진짜 변에 빠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뭐 인체에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사극으로 넘어가 볼까? 영화 음란사생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제의 소품이 있다는데 한번 골라보자. 첫 번째, 한석규의 안경. 두 번째, 이범수가 근무하는 의금부에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고문기구들. 마지막, 극중 왕의 여자 김민정이 입은 야시시한 속옷. 음란소생에서 소품들 같은 걸 찾아올 때 단순히 그 영화가 고전 사극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현대의 것들을 다시 그 옛날의 것으로 컨버트해서 보여주는 재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의 정답은 한석규의 안경도 아니요 이범수가 사용한 고문기구도 아니다. 그렇다, 김민정이 입은 속옷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소품이다. 마지막 문제, 각종 제복들 중 가장 구하기 힘든 의상은 무엇일까? 바로 수녀복. 수녀님한테 사실상 쫓아다녔어요. 이거는 수녀님들이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옷하고는 완전히 못 구해요. 진짜 군복, 경찰복을 차라리 10벌, 20벌을 구하라 그러지 수녀복은 진짜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수녀님들이 주무실 때 빼고는 절대 안 벗어요. 아시는 분 어떻게 소개가 되고 한 2년, 3년 정도 만에 만들었죠. 언젠가 배우 황정민이 수상소감에서 스태프들을 두고 잘 차린 밥상이라 표현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영화 속 소품이야말로 그 잘 차린 밥상 속에 가장 맛깔나는 반찬이 아닐까?